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임료를 요구하게 되면 현저히 고액의 임료 때문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임차를 포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권리금 계약 자체가 파기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안녕하십니까.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기준을 운영 중인 전국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권리금 소송이라고 부르는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였을 경우에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러한 소송에 관하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법 조문 함께 읽어보시면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제1항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호 사유에 관해서 읽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3항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은 그렇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임료를 요구하게 되면 현저히 고액의 임료 때문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임차를 포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권리금 계약 자체가 파기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제3항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바로 권리금 계약과 관련된 권리금 소송,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임차인의 경우에는 일단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다음에 임대인이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이나 임료를 요구할 경우, 그로 인해서 그 권리금 계약이 깨지게 되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임대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임료를 올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주변 시세에 맞춰서 임료를 올리겠다고 하였는데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세워서 어떤 경우에는 가장 임차인을 세워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인이 제시한 보증금과 임료가 현저히 고액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임료를 올리지 못하게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당하신 임대인 경우에는 권충선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의뢰인인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에 저희도 권리금 소송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한 경우에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시세, 주변의 상가 건물의 보증금과 임료가 시세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지금까지 못 올려주시고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보증금과 월차임을 받고 계셨다면 이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는 현재 시세대로 그렇게 요구를 하셔도 된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주변 부동산으로부터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에 대한 의견을 받아 놓으실 수 있다면 그런 의견서를 받아 놓으시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소송이 걸려서 네,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어떤 임료를 요구했다. 그래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이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될 때에는 네,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때 당시에 적정 임료가 얼마였는지를 법원의 감정을 통해서, 법원의 감정은 법원에서 지정하는 네, 감정평가사 풀 중에 네, 선택을 하여서 감정평가를 맡기게 됩니다. 어떤 감정평가냐? 그것은 임료 감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임료 감정을 통해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네, 요구하였던 금액이 현저히 고액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료를 이전 네, 받던 것보다 10년 동안 거의 뭐 1년에 5%를 올릴 수도 있고 못 올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동결되다시피 하였을 경우에는 주변 시세대로의 임료를 청구하게 되면 기존 임차인이 내던 임료에 비해서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저히 고액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결국은 그 요구를 할 때 당시에 임료 감정을 통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대로 요구를 하는 것 자체는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권리금 소송을 하시려는 임차인분들, 또 권리금 소송을 당하게 되실 것 같은 임대인분들, 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전국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권충선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셔서 네, 어디로 연락을 하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02-545-8272로 지금 즉시 전화 주시면 네,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제가 전화를 받고 네, 권리금과 관련된 임대인, 임차인 여러분의 문제를 제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